실전 84강 최우선 변제금을 알아야지만 임차인 명도가 쉽게 진행된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아마 지난 83강에서도 보니까 주택 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뭐 지급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되고 when과 where가 어쩌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일반 뭐 아파트라든지 또 아파트에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굳이 뭐 최우선 변제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임차인이 아니니까. 또 나가서 연립주택 뭐 다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임차인이 한 명 정도 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최근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들은 말이죠, 20명, 30명량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뭐 봐가지고 그 물건의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으며 when where를 아시면 된다니까. 또 where가 물건이 어디요? 서울이요, 부산이요, 광주요. 요거만 딱 잡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물론 뭐 낙찰자한테 아무 소리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액이 그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인데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얼마에 써서 낙찰받았을 적에 과연 이 사람이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계략적으로나마 이런 끝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요. 이게 계략적으로나마 의아웃도 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신경 쓰자 이거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임차인이 10명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의 최대치가 말이지 배당할 금액의 절반을 넘어버렸네. 이랬을 때 우리 실전 그 83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접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오늘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보니까 그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보다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저 사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람 보증금액이 1억 원인데 8천만 원 받아가는 거야. 양반입니다. 엄청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네. 세상에.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때려는 봐서 최우선 변제를 해가지고 싹 다 받아갈 수 있는단 말이죠. 전입신고를 안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돈 보증금 2천만 원 이런 땡년 한 푼도 배당 못 받아가네. 그러면요, 그런 임차인 만나면요, 눈에 아마 핏발이 쓱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제 과연 이사비용을 뭐 원칙은 뭐 무조건 이사비용을 주시라라고 난 말씀 저는 안 드려요. 때로는 봐가지고 이사비용 안 주고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막말로 뭡니까, 상대방이 그 명도하러 가니까 입에 부엌을 물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아주 그렇게 못 볼 걸 간혹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걸 못 볼 거 좀 몇 번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한다더라, 천상 당간으로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해가지고 이사비용 조금 줘가지고 내보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쨌든 그 지혜로운 명도를 하기 위해서 이 배당표 그것도 모든 경매 물건의 배당표 작성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사실 배당표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임차인이 한 명인데 무슨 뭐 배당표 작성합니까? 그렇지 않고 다가구 주택, 그것도 옛날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들이 많아봤자 6, 7명인데 요즘 최근에 신축된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소위 깡통주택, 그죠? 깡통주택 해가지고요, 인천 쪽에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지금 시간이 남은 말이죠. 이게 안동 지원 사건 2건하고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하고 근데 또 어정부 지방법원에 있는 물건인데 이게 또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인데 뭐야, 보니까 임차인이 말이죠, 경매 정보지상 보니까 임차인이 24명이 있어요. 뭐 완전히 쪼개기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건 뭐 말 그대로 깡통 주택 아닙니까? 제가 또 지난 83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물건은 입주 안 하시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소송해서 경매 집어넣는다고요? 아이고, 참 요원합니다. 그런 물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임차인이 많다 보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대목적물로 내놓았다 손치더라도 당 안 빠집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맨 꼴찌가 돼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은 쉽사리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보니까 입찰들 많이 들어가시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자료로 이동해서 오늘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요, 네. 오늘은 이제 84강이죠. 2023년 5월 22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거는 제가 지난 83강 말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최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예. 배당할 금액이 2분의 1이야. 그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주택가액의 2분의 1 하니까 이게 배당 금액입니다. 배당 금액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10억에 낙찰받았어요. 응? 그러면 순수한 배당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배당 재단이요. 여기서 보니까 경매 비용이 있잖아요. 경매 비용. 통상적으로 경매 비용 보면 한 4, 500만 원 정도 빠져나가요. 어떤 경우는 700만 원, 800만 원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끝점까지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제3자 입장에서 계산합니까?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한 5 내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빼면요. 얼마입니까? 9억, 예를 들어가지고, 9억, 또 갑자기 계산했네. 9억 9,400만 원. 그렇게 이게. 9억 9,400만 원, 이게 순수한 배당 재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봐가지고, 임차인들이 배당할 금액인데, 보니까 임차인들이 엄청 많아요. 봐가지고. 20명, 30명 막 있는 거야. 이랬을 적에는 보니까,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1인당 말이죠. 1인당 6,500만 원이다. 할지라도 봐가지고 6,500만 원인데, 6,5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의 대상이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6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 최우선 면제 금액이. 근데 9억 9,400만 원에 나누기 2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채 5억도 안 되거든요. 5억 미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6억 5천만 원, 이 금액 전액 다 못 준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5억 원이 이 배당 금액의 2분의 1 절반이다 그러면요. 5억 나누기, 이건 제가 지난 84강에서 83강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5억 나누기 10명 하니까 인당 얼마? 500만 원, 5천만 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6,500만 원 배당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많다 보면요. 반 뚝 잘라가 반만 가져가, 이 사람아. 그럼 나머지 반은 누구 거? 그러니까 건저당권 등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거. 여기까지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도 이제 박스 보시니까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예?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의 최대치는 배당 금액의 2분의 1이다. 배당 금액 2분의 1이다. 일단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3항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보면 참, 이게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 이게 헷갈린다니까, 이게.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2명 이상이니까 10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각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모두 합한 금액이,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걸 제가 간단하게 산식으로 계산한 게 이겁니다. 이 내용이. 이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원래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요, 자기네들 권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법원의 판례도 보면 말이죠. 상당히 어렵게 해놨잖아요. 그죠? 대항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될 건데, 대항력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상당히 배를 꽈놔버렸다고. 또 그렇게 어렵게 해놔야지만 아마, 이게 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 근데 실제 요 내용이 말이죠.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배당 금액에, 이게 배당 금액이 2분의 1력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잖아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배당 금액이 뭐다? 어쨌든 임차인들의 몫이야. 최우선 변제. 보증금 중 일정에 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법안이 통과됐는지 그거 나와 있더라고. 어쨌든 막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하니까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야. 그것도 일정 금액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배당 금액이 2분의 1인데, 이게 각자의 최우선 변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 합산액. 잠깐만요. 이게 또 네, 죄송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의 합산액에서 각자의 최우선 변제금, 이게 뭐냐니까, 요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인들이, 요와 관련된 또 계산 예가 다음 페이지 또 나오는데, 임차인들이 10명인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요 당시 서울 지역에는
5천만 원. 예. 이것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일정 금액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당권이 예를 들어가지고 2022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들이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만 가지게 됩니다. 예. 근데 보니까 A, B, C, D, E, F 이렇게 다 6명이 있다 치자 이거죠. 근데 보니까 A는 얼마 5천, B는 6천, C는 3천, D는 2천, 물론 여기 3천은 30, 2천에 40 이런 식으로 월세로 산다 치자겠죠, 그죠? 다음에 E 같은 경우 보니까 9천, F도 보니까 F는 8천 이런 식으로 임차 보증금 되어 있다 이거죠. 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A, B, C, D, E, F 전부 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쨌든 봐가지고 최우선 변제 맥시멈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A는 보증금액 5천만 원이다.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도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5천만 원이고, B 6천만 원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억 5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5천만 원 가져가는 거야. C는 어떻게? 3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3천만 원 가져가야지. 그죠? 그때 주택 같은 경우 월세는 카운트 안 합니다. D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 얼마나 2천만 원이니까 이 최우선 면제 2천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E 같은 경우 9천만 원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1억 5천만 원의 이하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5천만 원 가져가 버려. 요것도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 상당히 헷갈려 하신다고 이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헷갈리면 안 돼요. 봐가지고. F도 보니까 보증금이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역시 1억 5천만 원 이하잖아요. 1억 5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5천만 원이에요, 일단은. 5천만 원 이게 맥시멈이네, 맥시멈. 그럼 보니까 어쨌든 이 A, B, C, D, E, F 이 사람들의 최우선 변제금의 합격이 보니까 1억에 2억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인데 예를 들자면 배당할 금액이,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갑니다. 배당할 금액이 만약에 4억이라면 4억. 배당 금액이 4억이라면요. 배당 금액이 2분의 1 하니까 여기 2억이죠. 여기 2억이 들어가잖아요. 2억에. 그죠? 배당할 금액이 4억이면은 반 뚝 잘라가지고 최우선 변제는 2억만 가져가라 이거지. 그럼 나머지 2억은 누구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건저당권 등 우선 변제권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2억이다. 그죠? 여기에서 보니까 위에 보면 각자의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각자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니까 A 5천, B 5천, C 3천, D 2천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동순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나는 내가 A가 말이죠. 내가 있잖아.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빨리 전입신고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우선 변제 내가 제일 먼저 받아갈 거야. No. 절대 그거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요, 전입신고가 빠르건 전입신고가 늦건 간에, 어쨌든 봐가지고요, 1억 5천만 원 이하 임차인은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건저당권이 2022년도 설정되고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상태 보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은 전입신고가 빠르든 늦든 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요런 1억 5천만 원 이하라는 보증금의 그 옵션 조건만 갖추게 되면은 무조건 일단 맥시멈입니다. 그것도 5천만 원 좀 맥시멈이에요. 무조건 5천만 원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배당 금액이 늘르하면 5천만 원 다 가져가는데 만약에 배당 금액이 모자라 이 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요 A, B, C, D, E, F 이 사람들의 최우선 변제금의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5천만 원인데, 배당 금액이 4억 원이네? 그럼 이 최우선 변제는 어떻게 계산하지? 2억을 이제 반뚝 잘라야 되죠. 2억 잘라가 곱하기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분모에 보면 각자의 최우선 변제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A를 계산해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2억에 곱하기 최우선 변제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최우선 변제금 5천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제가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2억 곱하기 5천 나누기 2억 5천 그러면 4천만 원 나와. 4천만 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는 5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그런데 배당할 금액이 늘늘하지 않으니까 니는 최우선 변제로 4천만 원 가져가는 거야. 왜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되느냐. 근데 막 A 사람이 대학력이 없어. 그럼 머리 아파.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대학력이 없으면 낙찰자 관계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A, B, C, D, E, F 막 이렇게 막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전한권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란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최우선 면제로 4천만 원 받는다. 이 사람 보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아버렸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5천만 원인데, 확정일자를 안 받고 최우선 변제를 해서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지?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떻게 되지?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가 어떻게? 인수한다. 우리 이거 알기 위해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 왜요?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인수하는 금액이 없잖아요. 인수하는 금액이 없다 그러면 이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또 이제 배당할 금액 이분이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일단 최우선 변제 금액, 금액이니까, 여기서 이제, 각 최우선 변제금 전체 합계액 분의 각자의 최우선 변제금. 그럼 예를 들자면 5천만 원짜리 전부 4천 되고, 여기 보면 3천만 원짜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분자에 또 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2억에다가 곱하기 3천만 원 나누기 2억 5천 하게 되면 얼마? 2,400만 원 됩니다. 3천만 원 C 이 사람은요, 2,4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네. 그러면 낙찰자는 얼마? 600만 원 인수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이분들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전부 다 A, B, C, D, E 전부 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배당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자기 전세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아 간다 하더라. 그러면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보증금 다 받아가니까. 근데 우리 이거 법리적으로 따지고 자세할 필요 없어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배당 절차에서 자기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간다 이거죠. 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인데 3억 다 받아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 임대차 관계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주죠. 왜 줍니까? 너 방 빼라고. 이 동시이행이잖아요. 그죠? 동시이행이라 돈 줄 테니 나가라 이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주인 역할을 누가 어디서 한다 하더라? 법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하는데, 우리 담당 경매 회장님들은 말이죠. 할 일이 없어요. 와가지고, 주택이 일일이 명도할 때마다 방 뺐나, 안 뺐나, 그걸 확인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낙찰자로 하여금, 저 사람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다 받아가네? 다 받아가면 이제 방 빼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네가, 임차인한테 명도 확인서 줘라. 그러면 임차인은 낙찰자로부터 받은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딱 제출하면 그때 가서요, 법원에서는 그 임차인한테 예를 들어 5천이면 5천만 원 다 줘버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기 보증금액이 이 A 같은 경우 말이죠. 5천만 원인데 최우선 변제 쪽에서 4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 나머지 1천만 원은 미배당이니까 이 1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고. 왜냐면 A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A 이 사람보다 법원 가가지고 4천만 원 줘 하면 됩니다. 왜? 그럼 그때 경무회장이 명도 확인서 줘봐봐. 그러면 이 사람아, 내가 말이지 낙찰자는 뭡니까? 주택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주택 양수인인데 내가 낙찰자한테 말이지 1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방 빼? 명도 확인서는 방 뺐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1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방을 빼냐 말이지. 따라서 이런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자기 전세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받는다. 그것도 방 빼야 되니까 방 뺀 확인서 명도 확인서 줘야 되고, 낙찰자에게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 이때는 법원 가서 당연히 배당 받은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더 나머지 보증금액이 돼가지고는 낙찰자로부터 받은과 동시에 방 빼는 거란 말이죠. 그때는 낙찰자 눈으로 확인하고 돈 주면서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명도 확인서 필요가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너무 쉽지요? 이것조차도 어렵다 하면은요, 이게 참 저도 난감합니다. 난감해. 난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최우선 변제금 배당 연수업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맨날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토지만 경매할 거야. 토지 경매하시는데 무슨 얼어 죽을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까? 그죠? 그러신 분들이 이거 전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가구 주택도 보니까 좀 깡통 주택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어떤 물건 보니까 요거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10억 투자해가지고 전세금 15억 나와버리니까. 만약 10억 낙찰받았다 그러면 10억에 낙찰받아가지고 기존의 경매 물건에서 보니까 이게
전세 금액이 상당히. 이게 낙찰 금액보다도 전세 금액이 상해. 높아. 예를 들어 10억에 낙찰받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 보증 금액 얼마다? 15억 이렇게 나와버려. 와, 그럼 괜찮잖아요. 10억에 낙찰받아가지고, 그 지역, 소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다가 사바사바사 해가 말이지. 안에 인테리어, 완전 풀 옵션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도배장판 깨끗하게 해주고 말이지. 룸 에어컨부터 완전히 풀 옵션 다 해줘봤자 돈 얼마 안 들어간다니까. 그 상태에서 말이지. 임차인들 딱, 콜 해가지고 보니까, 우와, 10억에 낙찰 받았는데, 임차 보증 금액이, 전부 다 15억 나왔네? 그럼 어떡한다, 또. 그냥 날라버리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소위 어떻게 보면 이제 깡통주택 해가지고, 현재 2023년 5월 현재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어떤 목숨줄을 놓치신 분들이 3분인가 4분 되시잖아요. 그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드려보고 싶냐면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등기부등본 요것만이라도 제대로 본다면요. 최소한도 남한테 당하지는 않는다. 그죠? 이 참 억울한 세상에 말이지. 꽃이라 피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꽃도 피기 전에 그냥 이게 진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허망하지 않느냐. 그런 쓸데없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엔 또 최호선 변제금 배당 연습입니다. 요거 보시니까 여기 또 다 안 적어놨습니까? 왜요? 어디요? 집이 서울이요. 웬이 뭔데 이게 저당권이 언제 설정돼서 이게 2022년도 2월달 같은 경우는요 1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입니다. 최호선 변제 이게 보증 요거 보증금이잖아요.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1억 5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1억 5천만 원 포함됩니다. 1억 5천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어떻게 5천만 원, 5천만 원 요 사이에 있는 임차인들은 어쨌든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주어진다. 여기가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근데 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 맥시멈입니다. 최대치. 최대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아이고 그 집에 보니까 임차인들이 득질 거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당 금액에 반 뚝 잘라가지고 그래서 곱하기 분모 분자 이런 식으로 산식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은요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들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빠르니까 먼저 받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빠르거나 늦거나 똑같아 공평해. 그렇게 보시면서요 배당 금액은 얼마다? 5억 원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8명이 있다 치자 이게요. 해보니까 A 3천, B 4천, C 7천, D 8천, E 1억, F 1억 2천, G 1억 3천, H 1억 5천. 복잡한 거 같죠? 안 복잡해 와가지고 3천 이게 1억 5천만 원 이하 5천이니까 3천 얘는 3천, 4천은 4천이죠, 그죠? 7천, 8천, C, D, E, F, G, H는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1억 5천 이상, 5천만 원, 1억 5천 이하 5천만 원 이상 임차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다? 각자 어떻게? 최우선 변제 금액이 5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들쭉날쭉 상이에요. 뭐 똑같다 그러면 N분지를 나눠보면 되는데, 상이하다 이랬을 적에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 자, 보니까 배당 금액이 5억 원이다. 그러면요, 최우선 변제 금액 얼마? 2분의 1 하니까 2억 5천만 원, 요걸 가지고 이제 안분 비례 배당을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순위가 똑같잖아요. 그죠? 안분 비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분 비례는 뭐냐? 각자 지가 받을 금액 대비해서 안분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만 원 곱하기 분모가 1억에 2억 3억 분모가 말이죠. 잠깐만요. 2억 5천만 원에서 분모가 3억이 되고, 맞나요? 잠깐만요. 1억, 2억, 3억 7천이다. 맞죠? 그죠? 3억 7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는. 3억 7천만 원 되고, 뭐 여기 나와 있네. 봐가지고. 이게 A는 보니까 분자 자기 받을 게 얼마? 3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B도 보니까 분모는 3억 7천이 돼. 이게 3억 7천만 원 이게 뭐다? 각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합계. 해서 분자는 뭐다? 각자의 최우선 변제 하니까 B는 얼마야? 4천. 4천 받아가. 이러다 보니까 A는 뭐다? 자기가 최우선 변제를 3천만 원 받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너네 2,027만 원만 가다가다. 그 다음에 또
B 같은 경우는 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2,703만 원만 가져가 버려라. 그다음에 C, D, E, F, G, H 같은 경우는 뭐다? 배당 금액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곱하기 각자 최우선 변제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보니까 3억 7천만 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3,300 약 한 78만 원. 그죠? 3,378만 원 정도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금액을 안다는 게 이게 제가 우리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금액을 알아야지만 저 임차인들, 즉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뭐 대학력 없는 임차인들 그냥 심심하면 한번 배당표 작성해 보세요. 다가구 주택에 입찰하실 적에 다가구주택 입찰하실 적에 임차인들이 한 20명, 30명 있는 거요. 그 배당표 작성하려면 그 장난 아닙니다. 머리 아파요. 저도 몇 시간 걸려요, 봐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각 경매 정보 사이트에 보니까 예상 배당표가 나왔는데 다 틀려. 이게 심지어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금액조차도 틀리다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런데 과연 내가 구독하는 그 경매 정보지에 또 뭡니까 예상 배당표를 믿고 그럼 단지 우리는요 참조만 하십시오. 참조만 하셔야 되지 그 절대적으로 저는 모르시면 다른 채널에서 이 사이트에서 작성한 예상 배당표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신뢰를 봐가지고 뭐 신뢰하기 뭘 신뢰해요. 제가 볼 때 이 바닥에서요 이 바닥이 부동산 경매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서 누구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을 사람은 오로지 누구다? 나밖에 없어 나. 그럼 내가 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매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똑같은 자료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고 그것도 들어보시고 또 이게 금방 와닿지 않는데 이거는 딱 보시는 순간에 팍팍팍 와닿아야 돼요. 그죠?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영상물을 몇 번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청을 좀 해보시길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권장해드리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벌써 27분이네요. 지금 제가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일단 채팅창에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 인사 말씀드릴게요. 곽충건 회장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광성왕님도 들어오셨고요. 꿈드림님, 네, 감사합니다. 쿠몬리님이 2차 총무님이신가요? 최선행님 들어오셨네요. 네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이명남님, 네, 감사합니다. 나나나님, 네, 감사합니다. 나나나님이 2차 모임의 회장님이신가요? 그때 제가 2차 가가지고 소주로 석잔을 먹고 가지고 말이지. 해롱해롱 했습니까? 마옹님,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그 다음에, 한태환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박황용님, 부부육선님, 이강희님, 그 다음에 민주지선님, 아놀드님, 건물주님이죠. 네네네. 자꾸 이렇게, 파주 건물주님도, 토를 달아주십시오. 이게 안 그러면 제가 잊어먹어요. 그죠? 윤짐님 들었습니다. 윤짐님, 요즘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공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용 빼는 재주 없다니까요. 우리 제발 그래서 이런 쇠치열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영상물에 여러분들 제발 좀 현혹되지 마십시오. 경매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기, 경매 투자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지고 또 쓸데없는 말씀드립니다. 돈 벌기 쉽다, 돈 벌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려워요. 돈 안 까먹으면 돈 버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그지? 그런데 봐가지고 경매 건드렸다가 막 전신을 돈 번다고 그러니까 저도 헛갈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시면 되십니다. 알까기 대왕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치토선님, 리키님, 마마까꿍님, 고공생 부동산 TV님, 네, 또 홍대인님 감사합니다. 주여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금전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광원 지셰프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필구님도 오셨고요. 최헌수님, 또 누구신가요? 아류수님, 홍시님, 김혜진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불곰님 들어오셨네요. 대기 아차산 쪽이신가요? 어호님, 네, 초심가치님,
다음에 누구신가요? 이정아님, 다음에 매직콩님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매직콩님 아까 저랑 통화하셨는데, 두 가지를 겸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히려 제가 볼 적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자비님, 네, 감사합니다. 나는나님, 지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빠삐용님, 어쩌다 농부님, 닉네임 좋습니다. 린드버거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네, 일단 이 정도 인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딸뷰자님, 네,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말이죠. 2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상이한 경우에서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4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